같은 남자에게 두 번 차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로요. 너는 외국인이야. 하지만 그 여자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에는 그 남자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라고요. 프랑스 제빵사 마를렌,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를렌 디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작은 빵집에서 밀가루 반죽하는 걸 보며 컸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마를렌, 빵은 그냥 음식이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갓 구운 크루아상의 고소한 냄새가 좋아서 주방을 따라다녔을 뿐이죠. 18살이 되던 해, 저는 파리의 유명 제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고 하셨지만 저는 빵을 만드는 게 제 운명이라고 확신했거든요. 4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졸업했고 파리 육구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라 메종디 팽에 취직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빵을 납품하는 곳이었죠. 제 손으로 만든 바게트가 파리 최고의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일상은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같은 레시피로 같은 빵을 굽는 거예요.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도 사장님은 전통을 지켜라는 말만 했죠. 제 꿈은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작은 빵집을 여는 거였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좋아하는 빵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요. 하지만 파리에서 가게를 열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제 저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2019년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 한국인 여행객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서툰 영어로 바게트 하나를 주문했죠. 제가 건넨 빵을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핸드폰으로 검색하더니 완벽해요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계산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빵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한국은 제 인생 지도에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았죠. 하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제 빵에 감동했을까? 한국에는 정말 좋은 빵집이 없는 걸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국의 베이킹 문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프랑스 스타일의 빵이 인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안 통하고 자막 읽느라 정신없었지만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시장 골목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 정겹게 인사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풍경이 프랑스와는 너무 달랐어요.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거든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보였죠. 내가 저런 곳에서 빵집을 열면 어떨까? 막연한 상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저 지친 일상 속에서 꾸는 백일몽 같은 거였어요. 파리의 센 강변을 걷다가도 좁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모험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2019년이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라 메종디 팽에서 똑같은 바게트를 구웠고 퇴근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35살,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남들 눈에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제빵사로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죠.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2020년 1월 저는 새해 결심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꼭 내 빵집을 연다. 지난 5년간 모은 돈이 2만 유로 정도 됐어요. 파리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작은 교외 지역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죠. 사장님께 사직 의사를 밝히려고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무실 문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왔어요. 안정을 버린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2월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죠.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월이 되자 파리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록다운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저는 원룸에 갇혔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지만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피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파리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었고 가족들도 멀리 있었죠. 밤마다 천장만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5월이 되자 라 메종 디 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난으로 가게를 폐업한다는 거예요. 직원 전원 해고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간 다닌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게 됐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새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현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였는데 주인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였죠. 보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이요. 2019년에 만났던 그 한국인 손님의 얼굴이 생생했죠. 한국에도 이런 빵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던 그 말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창업, 한국 베이커리, 외국인, 한국 비자 온갖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인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D-8 비자라는 게 있었어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답일까? 내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인데요. 게다가 제 전 재산 2만 유로를 다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실패하면 완전히 무일푼이 되는 거잖아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노트에 적어봤어요. 반대 이유가 훨씬 많았죠.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실패, 위험하지만 찬성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35살, 이 나이가 지나면 새로운 도전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안정이 최우선이 되겠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간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한국? 왜 갑자기? 거긴 너무 멀잖아. 아버지는 더 반대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무슨 미친 짓이냐. 프랑스에서 다시 시작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후회할 것 같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모두들 말렸죠. 정신 차려, 마를렌.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거긴 경쟁이 엄청 심하다던데. 차라리 독일이나 벨기에로 가지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이 계속 끌렸어요.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가슴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7월 저는 한국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쓰고 자금 증명서를 준비하고 건강검진도 받았죠.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2달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승인되면 어떡하지? 거절되면 또 어떡하지? 밤마다 악몽을 꿨죠. 한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제 빵을 안 사는 꿈,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꿈들이요. 그러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기초 회화를 익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발음이 너무 어려웠죠. 받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프랑스어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죠. 9월 초 드디어 이메일이 왔습니다. 비자 승인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죠. 이제 정말 가야 하는구나. 현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백일몽이 아니었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편도 티켓을 끊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죠. 돌아올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제 미래를 알 수 없는 땅에 맡긴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캐리어 2개뿐이었죠. 5년간 모은 물건들을 버리거나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빵 도구들을 박스에 담으며 울었어요. 이 도구들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집에 마지막 인사를 가던 날이 기억나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음식을 잔뜩 싸주셨어요. 잘 먹고 다녀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통장을 하나 건네셨죠. 비상금이다. 정 안 되면 이걸로 돌아오는 표를 사라. 1,000유로가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용돈을 모으신 거였죠. 그 돈을 받아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걱정 끼쳐드려서. 10월 15일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가는구나. 정말 프랑스를 떠나는구나. 게이트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돌아갈까? 이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파리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5년간 살았던 원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했던 빵집도요. 친구들도 익숙한 거리들도 모두 저 아래 있었습니다. 안녕, 파리. 나 다시 올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는 그 느낌,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줬죠. 부끄러웠지만 받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자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선택일까? 기내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 하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가게를 열지?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A사 용지 50장짜리 계획서였죠.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질 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시베리아 상공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눈밭이 보였죠. 저 아래에 사람이 살까?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요. 나 혼자 다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너무 무거웠어요. 잠깐 잠이 들었다 깼는데 승무원이 아침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비치는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2020년 10월 16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이 정말 길었어요.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방역 요원들이 체온을 재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관이 제 서류를 유심히 봤어요. 사업 목적? 네, 베이커리 창업하러 왔어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죠. 심사관이 빙긋 웃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한국 땅에 온 거예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프랑스보다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더 생생하고 활기찬 느낌이었달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 주소를 택시 기사님께 보여줬는데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 발음이 엉망이었거든요. 기사님은 짜증을 내셨고 저는 당황했죠. 결국 구글 지도를 켜서 겨우 설명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구나.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방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화장실도 공용이었어요. 파리 원룸이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였거든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울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모든 게 낯설었죠. 핸드폰을 보니 프랑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잘 도착했어? 거기 어때? 답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된다고 할 수도 없고 괜찮다고 거짓말하기도 싫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우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죠. 고시원 방에 갇혀 지내며 한국어 공부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죠.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격리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베이커리들을 관찰했어요. 파리 스타일을 표방하는 곳들이 많았지만 뭔가 달랐죠. 빵이 너무 달거나 식감이 푸석푸석하거나요. 내가 만드는 진짜 프랑스 빵이면 승산이 있겠는걸?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하지만 가게를 열려면 일단 자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2만 유로로는 보증금과 초기 설비비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를 찾았죠. 프랑스어 마이너스 영어 통역이 필요한 기업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시급은 3만 원 정도였어요. 괜찮은 조건이었죠. 11월 초 홍대에 있는 베이킹 스튜디오에서 구인 공고를 봤습니다. 보조 강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제과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했죠. 이거다. 즉시 지원했어요. 이력서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죠.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우와, 진짜 프랑스 빵을 배울 수 있겠네요. 하시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실기 테스트로 크루아상을 만들었어요. 제 손놀림을 보시더니 바로 합격시켜 주셨죠.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30-40대 여성분들이었죠. 취미로 제과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제 소개를 하자 모두들 신기해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진짜요? 프랑스 빵 배울 수 있나요? 수업이 끝난 뒤 한 수강생이 남았어요.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는데 다른 수강생들과는 달리 혼자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의 영어로 인사하셨죠.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프랑스 여행 갔을 때 빵에 반해서 배우러 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물었죠. 파리요. 특히 마레 지구의 작은 베이커리가 기억에 남아요. 거기 바게트가 정말... 그가 묘사하는 빵집이 혹시나 싶어 물어봤어요. 혹시 라 메종디 팽인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거기서 제가 일했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민준 씨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2019년 여름에 가게 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때 바게트 사 먹고 너무 감동해서 저한테 완벽해요 라고 프랑스어로 말씀하셨죠? 어머, 기억하세요? 운명 같았어요. 2019년에 파리에서 만난 그 한국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요. 민준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그때 한국에도 이런 빵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한국에 오실 줄은. 사실 그 말이 제게 영감을 줬어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날 우리는 스튜디오 근처 카페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였어요. 취미로 빵을 만들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다닌다고 했죠. 전 원래 요리를 좋아해요. 특히 빵은 과학 같아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빵집 열 계획이세요? 그가 물었죠. 네, 그게 목표예요. 지금은 돈을 모으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보려고요. 제 눈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진짜 프랑스 빵을 한국에서도 먹고 싶거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헤어지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설렘 같은 거였죠. 민준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야. 지금은 빵집에 집중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민준 씨와는 자주 만났습니다. 스튜디오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처음엔 빵 이야기만 했죠. 발효 시간, 반죽 온도, 밀가루 종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민준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죠. 부모님이 결혼을 빨리 하길 바라세요. 특히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결혼에 대한 압박이 덜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11월 말 민준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마를렌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남산타워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데이트 신청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좋아요. 가고 싶었어요. 대답하면서도 조금 망설여졌어요. 지금 연애할 때가 맞나? 빵집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주말이 되자 설렘이 앞섰습니다.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남산타워에서 만난 민준 씨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첫 데이트에 꽃을 주잖아요. 그의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파리 못지않은데요? 그쵸? 서울도 낭만적이에요.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타워 전망대에서 우리는 오래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마를렌 씨, 솔직히 말할게요. 2019년 파리에서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남았어요. 그 진지하게 빵을 만드시는 모습이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의 고백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도. 민준 씨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열게 된 사람이에요.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 계획도 나눴죠. 빵집 열면 제가 손님 1호 할게요. 매일 오실 거예요? 매일요? 아니, 매일 3번. 우리는 웃었습니다. 12월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통역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고 민준 씨와 데이트하는 일상이요. 처음으로 한국 생활이 즐거워졌죠. 민준 씨는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어요. 찜질방에도 데려가고 한강 야경도 보여주고 맛있는 한식당도 소개해줬죠.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를렌,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부모님이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순간 긴장됐습니다. 부모님을 만난다는 건 진지한 관계라는 의미잖아요. 아직 빨리 안 나요? 사귄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빨리 소개하는 편이에요.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셔서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뵙겠어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죠. 고마워요.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12월 27일 민준 씨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나오셨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도 계셨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분이었죠.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준비해 간 프랑스 와인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고향에서 유명한 와인이에요. 아, 네. 어머니가 받아들면서도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죠. 식사 시간이었어요. 테이블에 한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된장찌개.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계속 음식을 흘렸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게 들렸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파리에서 왔어요. 한국에는 왜 오셨어요? 베이커리를 열고 싶어서요. 베이커리? 한국 시장을 아시나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민준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민준 씨가 수강생이었거든요. 민준이가 당신한테 빠진 모양인데 솔직히 걱정돼요. 네. 외국인이랑 사귀는 건 쉽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민준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말이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죠. 식사 내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프랑스 부모님은 뭐 하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살 계획이에요? 민준이 부모로서 외국 며느리를 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질문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집을 나오며 민준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거부감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날 밤 고시원에서 울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구나.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 존재가 문제가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랑 이야기했어. 시간을 달라고 했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저도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우리 너무 빨리 간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난 진심이야. 하지만 그 이후로 민준 씨가 달라졌어요.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는 말도 줄었죠.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부모님의 압박 때문이라는 걸요. 1월 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어요. 민준 씨의 표정이 어두웠죠. 마를렌, 미안해. 어머니가 계속 압박하셔. 외국인이랑 사귀지 말라고. 그래서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어머니를 설득할 시간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모르겠어. 어머니 성격상.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잠시 거리를 두자. 내가 어머니를 설득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야. 사실상 이별이었죠.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요. 어머니 때문에 저랑 헤어지고 싶은 거죠? 아니야. 난 널 사랑해. 하지만 부모님도 중요해. 난 외아들이야. 부모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가족이 중요한 거. 하지만 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상황이 안 좋을 뿐이야. 그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도 국적을 따지는구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튜디오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죠. 다행히 민준 씨는 수업을 그만뒀어요. 마주칠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셨어요. 마를렌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설날 연휴였어요. 모두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시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프랑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마를렌,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또 거짓말이었죠. 어머니는 제 눈빛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힘들면 돌아와. 프랑스가 내 집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텅 빈 거리, 닫힌 가게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하러 한국에 온 거지?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여기서 도망가면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빵집을 열자. 증명하자. 외국인이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분노가 동력이 됐어요. 3월 본격적으로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외국인이세요? 계약이 어려운데요. 보증금을 2배로 내셔야 해요. 외국인은 장사 어려워요. 그냥 취직하세요. 차별이었죠. 한국인이면 쉽게 계약할 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요. 인천 부평구 시장 골목에서 작은 상가를 발견했어요. 10평 정도의 공간이었죠.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비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중개인이 의아해했죠. 외국인이 여기서 장사 되겠어요? 경쟁 심한데?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3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신용 기록이 없어요. 담보가 부족합니다. 절망적이었죠.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월 2%였습니다. 미친 조건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재산 2만 유로 약 2,700만 원과 대출 2천만 원, 총 4,700만 원. 이게 제 전부였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나니 1,700만 원이 남았죠. 이 돈으로 인테리어, 설비, 재료를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밤새 계산했어요. 오븐 500만 원, 반죽기 200만 원, 냉장고 150만 원, 진열대 100만 원, 테이블과 의자 50만 원.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었죠. 인테리어를 포기했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 가구를 샀어요. 4월 한 달 내내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만들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스튜디오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마를렌 씨, 오픈날 바게트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응원해요. 5월 1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마를렌의 작은 빵집에 메이아렐레스 퍼티트 블랭거리 간판을 달았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함께 썼죠. 새벽 4시부터 바게트를 구웠습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채웠어요.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오전 8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2시간, 3시간. 점심때가 됐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후 2시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빵 파는 데예요? 네, 프랑스 빵이에요. 얼마예요? 바게트가 4,000원입니다. 4,000원? 비싸네. 마트에선 1,000원인데. 할머니는 그냥 나가셨어요. 첫날 매출은 12,000원이었습니다. 바게트 3개를 팔았죠. 재료비도 안 나왔어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빵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가? 첫 주 매출은 8만 원이었어요. 하루 평균 1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월세 80만 원도 못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문 닫아야 했어요.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왜 안 팔릴까?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 맛이 없어서? 아니, 맛은 확신했어요. 제 빵은 파리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홍보가 부족한 건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프랑스 빵을 맛보세요. 사진과 함께 메뉴를 넣었죠. 시장 골목을 돌며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하지만 대부분 관심 없어 하셨어요. 뭐야, 또 새로 생긴 빵집? 비싸 보이는데? SNS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빵 사진을 올렸어요. 하지만 팔로워가 늘지 않았죠. 한국어 해시태그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고요. 둘째 주 매출이 조금 늘었어요. 15만 원. 하지만 여전히 적자였죠.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를 빼면 마이너스였어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알바는 계속했어요.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댔죠.
아침 4시에 빵집에서 빵을 굽고 오전 10시에 스튜디오로 출근하고 오후 5시에 다시 빵집으로 돌아와 정리하는 일상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5월 말 반죽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었죠. 무시하고 계속 일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가 손상됐어요. 무리하셨나 봐요. 최소 2주는 쉬어야 합니다. 2주요? 안 돼요. 가게를 닫을 수 없어요. 지금 쉬지 않으면 영구적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게 문에 당분간 휴업합니다. 라는 팻말을 붙였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고시원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붕대를 감은 손목이 욱신거렸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달 월세를 내면 400만 원. 그 다음 달엔 아마 파산이겠죠. 프랑스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면 항공권을 보내주실 거예요. 프랑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3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민준 씨? 왜 여기? 가게 휴업한다고 들었어. 걱정돼서 왔어. 어떻게 알았어요? 스튜디오 사장님한테 들었어. 손목 다쳤다면서? 그의 손에 파스와 약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바르면 좋대. 약국에서 샀어. 감동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왔어요? 우린 끝났잖아요. 알아. 하지만 네가 힘들다는데 그냥 있을 순 없었어. 동정이에요? 필요 없어요. 동정 아니야. 난 아직도 널 좋아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어요? 어머니 때문이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겁쟁이야. 부모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민준 씨도 울었어요. 그동안 후회했어. 매일 내 생각했어. 가게 오픈했다는 소식 듣고 가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그런데 휴업했다는 말 듣고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응. 이번엔 달라질 거야. 부모님을 설득할게. 시간이 걸려도 꼭 설득할게. 믿어줄래?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또 실망하게 될까 봐요. 민준 씨,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가게도 망해가고 몸도 아프고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가게 다시 열 때 카운터 볼게. 주말마다 도와줄 수 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요? 좋아하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어요. 민준 씨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잊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고 했어요. 넌 내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결국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 일은 천천히 해결해요. 지금은 가게에 집중하고 싶어요. 알았어. 내 속도에 맞출게. 손목이 나아지는 2주 동안 민준 씨가 자주 찾아왔어요. 밥을 해오기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열렸어요. 6월 중순 손목이 회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일상활동은 가능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가게를 다시 열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민준 씨가 도와줬죠. 청소하고 정리하고 재료를 주문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마케팅도 다시 생각해보고. 민준 씨가 IT 전문가답게 SNS 전략을 짜줬어요. 6월 20일 재오픈했습니다. 민준 씨가 주말에 카운터를 봐줬어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죠. 사장님 남자친구세요? 네, 같이 운영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하니 더 신뢰감이 생겼나 봐요. 재오픈 첫 주 매출은 25만 원이었어요. 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7월 어느 날 시장 야채가게 주인 김 사장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60대 중반의 활기찬 여성분이었죠. 여기 빵 파는 데예요? 네, 프랑스 빵이에요. 프랑스? 어머, 외국 사람이야? 한국말 잘하네. 아직 서툴러요. 배우는 중이에요. 귀여워라. 그래, 빵 하나 줘봐. 뭐가 제일 맛있어? 바게트를 권했어요. 이게 제일 자신 있어요. 갓 구운 거예요. 김 사장님이 한 입 베어 물으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오, 이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정말요? 정말이지. 난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다르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해. 씹을수록 고소하고. 김 사장님이 한 개를 다 드셨어요. 하나 더 줘. 집에 가져갈래. 그날 이후 김 사장님은 단골이 됐어요. 매일 오셔서 빵을 사가셨죠.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외국인이 하는 빵집 가봐. 진짜 맛있어. 시장 상인분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단골이 됐어요. 이런 빵은 처음 먹어봐요. 프랑스 빵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김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얘야,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 내 빵 팔아도 될까?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시장 아니겠어. 네가 잘 되면 좋지. 다음 주 시장 상인회에서 3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번에 12만 원 매출이었죠. 정신없이 구웠습니다. 배달은 김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돌아다니는 김에 나눠줄게. 상인분들 반응이 좋았어요. 추가 주문이 들어왔죠. 다음 주에도 부탁해요. 우리 가게 손님들한테도 추천할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게 반찬을 싸주셨어요.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겠지. 이거 가져가. 김치랑 반찬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우리 동네 사람인데 당연하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어요. 8월 고등학생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진짜 프랑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박.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학생들이 SNS에 빵 사진을 올리면서 젊은 손님들이 늘었어요. 여기 감성 좋다. 빵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해요. 좋은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죠. 8월 매출은 350만 원이었어요. 처음으로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50만 원 정도였지만 제게는 큰 성과였어요. 잘 되고 있어. 조금씩 잘 되고 있어. 민준 씨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치킨을 시켜 먹으며 건배했죠. 마를렌 축하해. 네가 해낸 거야. 민준 씨 도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빵이 맛있어서야.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지.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어떤 날은 40만 원, 어떤 날은 5만 원. 들쭉날쭉했죠. 그리고 대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해.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케이터링은 어때? 회사나 행사에 빵을 납품하는 거지.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민준 씨의 회사에서 시범 주문을 받았어요. 회의용 샌드위치 30개였죠. 정성껏 만들어 보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정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9월 가게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단골들이 확실히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죠. 400만 원, 450만 원. 손익분기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 씨 어머니가 다시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그 외국인이랑 만나니? 네, 만나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것 같아? 민준 씨가 힘들어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만나지 말래. 이번엔 정말 심각하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설 때 부모님께 다시 인사드리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말씀드릴게.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볼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또 거부당하면 어쩌지? 2022년 1월 설날이 다가왔어요. 민준 씨와 저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프랑스 선물보다는 내 빵이 어때? 내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지. 일주일 내내 특별한 빵을 만들었어요. 팥을 넣은 크루아상, 녹차 바게트, 호두 타르트. 한국적인 재료와 프랑스 기법을 결합한 빵들이었죠. 민준 씨가 맛을 보더니 놀랐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야. 정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까요? 분명 좋아하실 거야. 이건 진심이 느껴져. 민준 씨의 확신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쁜 상자에 빵을 담고 리본을 묶었어요. 손편지도 썼죠. 서툰 한국어로 정성껏 썼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마를렌입니다. 지난번에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 빵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아침 민준 씨 댁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달라질 거야.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죠. 현관문이 열렸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설 복 많이 받으세요. 준비한 선물을 건넸죠. 어머니가 상자를 받으시면서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빵이에요. 어머니 생각하며 특별히 만들었어요. 빵?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죠. 우리는 설날에 떡을 먹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갔는데 아버지도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불편했죠.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저 마를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멀쩡해요. 진지하게 생각한 결정이에요. 마를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외국인이랑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죠. 왜 안 돼요? 마를렌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나중에 프랑스로 가면 어떡하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그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민준아, 너 왜 이러니? 우리가 키운 대로 안 키웠나? 한국 여자 중에 좋은 사람 많아. 아버지, 사랑은 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사랑만 가지고 결혼해? 결혼은 현실이야. 어머니가 일어서셨어요. 난 절대 허락 못해. 우리 민준이 외국 여자한테 빼앗길 순 없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민준 씨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당신 입 닥쳐요. 당신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해? 어머니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마를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넌 지금 부모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럼 나가. 당장 나가. 그 여자 데리고 나가. 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갑시다. 여긴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마를렌. 가요. 제발.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따라오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이건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세요. 결국 한강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둘 다 말없이 앉아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민준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 이렇게 계속 싸울 순 없어요. 민준 씨 가족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시간을 더 달라. 꼭 설득할게. 언제요? 1년? 2년? 그동안 우리 어떻게 지내요?
민준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우리는 또 헤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아팠어요. 두 번째 이별이었거든요. 같은 이유로 같은 사람과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가게로 돌아오며 생각했죠. 민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완전히 빵에 몰두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가게를 개선했어요. 2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3월엔 600만 원. 가게가 점점 알려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죠. 여기 유명하다며? 인스타에서 핫플이래. 김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얘야, 잘 되네. 내가 뭘 했어? 맛있으면 되는 거라고. 사장님 덕분이에요. 처음에 소문 내주셔서. 아이고, 그건 내 실력이지. 내가 뭘 했다고. 3월 말 가게가 너무 좁아졌어요. 손님들이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옆 가게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장할 기회였죠. 하지만 또 돈 문제였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사업 실적을 가지고요. 6개월 매출 기록이에요.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인인데 잘하셨네요.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저금리였죠. 신용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는 지난 몇 달간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4월 가게를 확장했어요. 좌석도 만들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었죠. 재오픈 날 손님들이 놀라워했어요. 와, 넓어졌네요.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5월엔 700만 원, 6월엔 800만 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대학생 수진 씨였죠. 밝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사장님, 프랑스어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죠. 가르쳐 줄게요. 수진 씨와 함께 일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제가 주방에 집중하는 동안 수진 씨가 카운터를 봐줬죠. 손님 응대도 잘했어요. 사장님, 빵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에서 먹던 거랑 똑같대요. 7월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석 달 만이었죠. 마를렌,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야윈 것 같았어요. 잘 지냈어? 그냥 지냈어요. 민준 씨는? 나도 그냥. 너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 계속 말씀드렸어. 매일 설득했어. 마를렌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요? 어머니가 조건을 내셨어. 1년만 기다리래. 1년 동안 네가 가게를 잘 운영하는지 보고 싶으시게. 1년이요? 응. 네가 진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지, 장사가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싶으시게. 그래야 안심이 되신대. 그럼 1년 후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못 하셨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어요. 민준 씨, 저 압박받는 거 싫어요. 시험 받는 느낌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를 완전히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럼 우리 관계는요? 1년 동안 기다려야 해요? 아니, 우리는 계속 만나. 하지만 부모님께는 당분간 말씀 안 드릴게. 괜찮아?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숨어서 만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고마워. 사랑해.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회였죠. 2022년 하반기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가게는 계속 잘 됐고 민준 씨와의 관계도 안정적이었죠. 주말마다 몰래 만나 데이트했어요. 부모님 몰래 사귀는 게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10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외국인 창업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죠. 조용히 장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가 권했어요. 이거 좋은 기회야. 어머니도 보실 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님이 제 이야기에 감동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성공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간 건 11월 초였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컸죠. SNS에서 공유되고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신문 보고 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며요? 대단하세요.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11월에 1,0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1년 반 전 하루 매출 1만 원이었던 가게가 이제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민준 씨가 기뻐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 어머니도 인정하실 거야. 정말요? 기사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을 거야. 내가 보내드렸는걸? 기대했어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민준 씨도 집에서 아무 말씀이 없다고 했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 11월 말 민준 씨가 급히 연락했어요. 마를렌, 큰일 났어. 어머니가 알아버렸어. 뭘요?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던 거. 누가 본 것 같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배신당했다고 하셔. 약속을 어겼다고. 약속이요? 우린 헤어지라는 약속 안 했잖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 다음 날 민준 씨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준비도 못한 상태였죠. 어머니. 당신 우리 민준이한테서 손 떼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 그게 다예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도 계속 만났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닥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싫어요. 여기서 끝내요. 당신 민준이한테 연락하지 마요. 다시는. 어머니. 민준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내가 먼저 연락했어요. 마를렌은 잘못 없어요. 너도 닥쳐. 엄마 말 안 듣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한국 여자면 안 돼? 왜 꼭 외국인이야? 어머니,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랑 저 여자 중에 하나 선택해. 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뭐? 나랑 저 여자 중 하나 고르라고. 둘 다는 안 돼. 민준 씨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런 선택은 너무 잔인해요. 잔인한 건 네가 나한테 하는 거야.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 있어?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물러날게요. 민준 씨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전 그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아요. 마를렌, 안 돼. 민준 씨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민준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전 괜찮아요. 가게도 잘 되고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살 수 있어요. 어머니랑 화해하고 좋은 사람 만나요. 밖으로 나갔어요. 민준 씨가 따라오려 했지만 어머니가 붙잡았죠. 민준아, 가지 마. 제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울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 하나 제대로 못하나?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가게 일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11월 마지막 주 민준 씨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마를렌, 미안해. 나 겁쟁이야.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행복해. 진심으로. 이별을 받아들인 거였죠. 그 문자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프랑스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12월 중순 출발, 편도 티켓. 클릭 한 번이면 예약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어요. 가게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1년 반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곳이요.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떠올랐죠. 김 사장님, 수진 씨, 할머니들, 학생들.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12월 첫째 주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수진 씨가 전화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들이 걱정하세요. 미안해, 수진아. 며칠만 쉴게.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죠. 사흘째 되던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드렸죠. 누구세요? 나야, 김 사장. 김 사장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김 사장님이 음식을 들고 계셨죠. 얘야, 왜 가게 안 여니? 다들 걱정한단 말이야. 죄송해요, 사장님.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 얼굴 봐. 마음이 아픈 거지.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먹어. 밥은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어떡해. 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지 다 알아. 동네가 좁아서 소문 다 나더라.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왔다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전 뭘 잘못한 걸까요? 외국인이라서 사랑도 못 받나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아직 덜 배운 거지. 전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어요. 여기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여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외롭잖아요.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고. 가족 없긴 뭐가 없어. 우리가 있잖아. 나도, 수진이도, 시장 사람들도. 다 내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지. 넌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야. 마를렌 빵집 없으면 우리가 뭘 먹어? 할머니들 아침에 내 빵 사러 오는 게 낙인데. 하지만은 없어. 일어나. 가게 열어.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만이 아니야. 내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더 중요해. 김 사장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민준 씨만이 아니었죠. 제 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제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 그들이 진짜 이유였어요. 사장님 고마워요. 고맙긴. 어서 씻고 나와. 가게 청소부터 하자. 김 사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음 날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얘야. 어디 아팠어?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 이따 내가 미역국 끓여올게. 꼭 먹어야 해. 하루 종일 손님들이 와서 걱정해 주셨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문 닫아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다시 열어줘서 고마워요. 그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민준 씨 어머니는 날 거부했지만 이 사람들은 날 받아줬구나. 저녁에 수진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가게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어요. 나가보니 쪽지들과 작은 선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남긴 거였죠. 쪽지를 하나씩 읽었어요. 마를렌 언니, 빵 먹고 싶었어요. 다시 열어줘서 고마워요. 힘내세요. 사장님, 빵이 제 하루의 위안이에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언니 없으면 우리 아침은 의미가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어. 여기가 내 집이야. 한국이 내 집이야. 민준 씨는 떠났지만 이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충분해. 12월은 가장 바쁜 달이었어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케이터링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일에 몰두했어요. 12월 20일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말 특집으로 지역 성공 창업자를 소개하는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방송이요? 네, 짧게 10분 정도요. 고민했지만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촬영은 가게에서 진행됐어요. 새벽에 빵 굽는 모습부터 손님 응대까지 모두 찍었죠.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님이 물었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한 이유는요? 단골 손님들 때문이에요. 제 빵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저를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해줬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한국에 계속 머물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프랑스 빵을 알리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SNS에서 공유되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감동적이에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크리스마스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었죠.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오후 3시쯤 익숙한 얼굴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어머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방송 봤어요. 네. 생각보다 대단하시더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 저를요? 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마를렌 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웠죠.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보지 못했죠. 어머니. 방송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는 게 미안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어요. 민준이도 힘들게 했고. 민준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를렌 씨, 우리 민준이랑 결혼해 주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진짜요? 진짜예요. 이제 인정해요.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 최고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었죠.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죠. 마를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야. 어머니 허락도 받았어. 가게 안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게 느껴졌죠. 네, 네, 네. 소리쳤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우셨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 나도 좋은 시어머니 될게요.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났고 어머니의 인정도 받았으니까요. 가게는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죠. 김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얘야, 들었어. 결혼한대. 네, 사장님. 아이고, 내 새끼 결혼하네. 축하해. 김 사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날 저녁 4명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준 씨, 그리고 저.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빵을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먹게 해줘요. 우리 며느리 빵이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가족이 된 거예요.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민준 씨와 저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죠. 화려한 건 원하지 않았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결혼식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한복 입어야지. 프랑스 웨딩드레스도 예쁘지만 한복도 입어야 해. 한복이요? 저한테 어울릴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한복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여러 색을 골라주셨죠.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입어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어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그쵸? 내가 뭘 했어. 한복이 내게 잘 어울린다고. 프랑스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어요. 1월 말이었죠. 공항에서 만났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마를렌 내 딸, 오랜만이야. 거의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부모님께 민준 씨 가족을 소개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죠. 민준 씨 아버지가 프랑스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하셨어요. 환영합니다. 마를렌을 우리 가족으로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프랑스 어머니가 감동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통역 앱으로 대화했지만 두 어머니는 금방 친해지셨죠. 음식을 함께 만들고 사진을 찍고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가게를 보고 놀라셨어요. 마를렌, 네가 이걸 다 혼자 만들었어? 네, 아빠.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키웠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빠가 널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구나. 결혼식 날짜는 3월 18일로 정했어요. 봄이 오는 시기였죠. 장소는 시장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요. 초대장을 돌렸어요.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분들, 스튜디오 사장님, 민준 씨 회사 동료들. 100명 정도 초대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김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주례를 서도 될까? 정말요? 사장님이요? 응. 너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 나잖아. 내가 하고 싶어. 감동이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우리 마를렌이 결혼하는데 내가 안 서면 누가 서겠어. 3월 18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긴장돼서 잠을 못 잤죠.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봤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프랑스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 두 분 다요. 딸 정말 예쁘다. 마를렌 행복해 보여. 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학생들. 모두 제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년 전 혼자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꿈만 같아. 아버지가 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셨죠. 자랑스럽다, 마를렌. 네가 해냈어. 민준 씨가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제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우리 결혼하는구나. 응, 드디어. 김 사장님의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부 마를렌을 3년 전부터 지켜본 사람입니다.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마를렌은 한국말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손님이 없어도 힘들어도 웃으며 견뎠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를렌은 이제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죠. 오늘 신랑 민준 씨와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뿐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김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죠.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죠. 하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피로연 시간이었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죠.
한식, 프랑스 음식, 그리고 제가 만든 빵들까지. 동서양이 어우러진 상차림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씩 다가와 축하해 주셨어요. 마를렌 씨, 축하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등학생 단골 손님들이 영상 편지를 준비했어요. 마를렌 언니 축하해요. 언니 빵 먹으면서 힘든 수험 생활을 버텼어요. 언니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특별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부케를 던지는 시간이었어요. 미혼 여성들이 모였죠. 셋, 둘, 하나. 부케를 던졌어요. 수진 씨가 받았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첫날 밤은 민준 씨 부모님 댁에서 보냈어요. 전통 방식이었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방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사랑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딸이야. 행복해야 해. 그날 밤 민준 씨와 오래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 마를렌. 나도 사랑해, 민준 씨. 2023년 여름 결혼 후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민준 씨가 주말마다 도와주면서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죠. 평일에는 저와 수진 씨가, 주말에는 민준 씨까지 셋이서 운영했습니다. 7월 SNS에서 제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어요.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서 빵집 열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블로거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었어요. DM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비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하나하나 답장하기 힘들었지만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월 한 외국인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미국인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예요. 당신 이야기를 SNS에서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어요. 카페를 열고 싶은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제 경험을 나눠주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려줬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텨야 해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그들이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제시카가 고마워했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 후 제시카가 다시 왔어요. 홍대에 카페를 열었다며 초대장을 건넸죠. 오픈 기념으로 꼭 와주세요. 오픈날 가보니 작지만 예쁜 카페였어요. 제시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마를렌,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저한테 롤모델이에요.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어요. 외국인 창업자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와줬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9월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마를렌, 유튜브 해보는 거 어때?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지. 유튜브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내가 도와줄게. 촬영이랑 편집은 내가 할게. 고민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마를렌의 한국빵 일기라는 채널을 만들었죠. 첫 영상은 제 창업 스토리였어요. 어떻게 한국에 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첫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었죠. 댓글들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한국에 이런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후로 주 1회 영상을 올렸어요. 빵 만드는 법, 한국 생활 적응기, 민준 씨와의 일상 등을 담았죠. 구독자가 빠르게 늘었어요. 10만, 20만, 30만. 6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제안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죠. 제 가치관에 맞지 않는 광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제 빵집과 다른 외국인 창업자들의 가게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2024년 초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프랑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공한 프랑스인이라는 주제였죠. 정말요? 프랑스 방송에 나간다고요? 촬영팀이 한국에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 일상을 촬영했죠. 가게에서 빵 만드는 모습, 시장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 민준 씨와의 저녁 식사까지 모두 담았어요. 다큐멘터리는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률이 높았고 언론에서도 다뤘죠. 한국에서 꿈을 이룬 프랑스 여성 문화를 넘어선 사랑과 성공. 고향 친구들이 연락했어요. 마를렌, 너 TV에 나왔어. 대박이다. 프랑스에서 유명인이 됐어. 부모님도 뿌듯해하셨어요. 딸, 정말 자랑스럽다. 3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초청이 왔어요. 한불 문화교류 행사에서 당신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대사관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정장을 입고 가니 어색했죠. 대사님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마들렌 씨, 반갑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과찬이십니다, 대사님.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행사에서 짧은 강연을 했어요. 저는 3년 전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행사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한국 기업인들, 외교관들, 문화계 인사들. 언제 가게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게에서였어요. 단골 할머니가 빵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학생들이 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요 라고 할 때요. 그게 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고 주말이면 줄을 서는 풍경이 일상이 됐죠. 하지만 저는 규모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작은 가게가 좋았거든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확장 안 해? 수요가 많은데?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커지면 초심을 잃을 것 같아. 나는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어.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오래 사랑받는 게 중요했죠. 매일 같은 손님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좋아하는 빵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7월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메스껍고 피곤했죠. 혹시나 싶어 약국에 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말?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걱정되는데. 좋은 일이야. 빨리 와. 민준 씨가 가게로 달려왔어요. 테스트기를 보여줬죠. 이게 진짜야? 응, 우리 아기야. 민준 씨가 저를 안았어요. 가게 안에서 둘이 울고 웃었죠. 손님들이 뭐냐고 물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임신했어요. 손님들이 박수쳤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정말? 어머나. 어머니가 가게로 달려오셨죠. 우리 며느리 축하해. 할머니가 된다니. 그날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오셨어요. 이거 먹고 건강해야 해. 임신 중에도 가게 일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죠. 무거운 건 민준 씨나 수진 씨가 들어줬고 저는 가벼운 작업만 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걱정하셨어요. 임신했는데 일하면 안 돼. 쉬어야지.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 마를렌이 건강해야지. 할머니들이 과일도 사다 주시고 반찬도 챙겨주셨어요. 9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매도 배가 보였죠.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사장님, 아기 언제 나와요? 12월이요. 와, 얼마 안 남았네요. 김 사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얘야,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사장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 우리 마를렌이 무사히 출산해야지. 11월 말 산부인과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다음 달이면 만나겠어요. 여자아이요? 딸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민준 씨와 이름을 고민했어요.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 둘 다 지어주고 싶어. 좋아.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한국 이름은 하나는 어때? 우리 둘을 하나로 이어준 아이니까. 하나. 예쁘다. 프랑스 이름은? 소피는 어때? 지혜라는 뜻이야. 소피. 하나 소피. 완벽해. 우리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12월 15일 진통이 시작됐어요.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민준 씨가 허겁지겁 병원으로 데려갔죠. 진통은 길었어요. 12시간 동안 계속됐죠. 힘내, 마를렌. 조금만 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 낳았어요.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죠.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하나야. 엄마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도 울었어요. 우리 딸. 너무 예뻐. 양쪽 어머니도 병실로 오셨어요. 어머, 우리 손녀.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어요. 그동안 가게는 수진 씨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운영했죠. 민준 씨도 휴가를 내서 도와줬고요. 걱정했지만 잘 돌아갔어요. 조리원에서 하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랑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두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어요. 2025년 1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매일 와서 도와주셨죠. 내가 하나 볼게. 너는 좀 쉬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감사해. 내 손녀인데. 2월 말 가게에 다시 나갔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가게에 돌아가니 모두 반겨줬어요.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아기는요? 건강해요. 사진 보여줄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 사진을 보며 좋아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았네. 크면 우리 가게 물려받겠다. 모두들 하나를 자기 손녀처럼 아껴줬어요. 지금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 5시에 일어나 하나에게 수유하고 6시에 가게 가서 빵 굽고 오후 3시에 집에 돌아와 하나 돌보고 저녁엔 민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가끔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나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5월 어느 날 하나를 안고 가게에 갔어요. 손님들이 환호했죠. 와, 아기다. 안아봐도 돼요? 할머니들이 하나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마를렌이 엄마가 됐네. 정말 대견하다. 김 사장님이 하나를 보며 우셨어요. 5년 전 혼자 와서 울던 네가 이제 엄마가 됐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해낸 거야.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5년 전 고시원에서 울던 외로운 프랑스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매일 단골 손님들과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 집이에요. 여기서 제 뿌리를 내렸고 제 가족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영주권도 받았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한국에 정착한 거죠. 하나가 자라면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가르칠 거예요.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밤에 하나를 재우며 속삭여요. 하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는지. 너도 엄마처럼 꿈을 위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민준 씨가 옆에서 말해요. 너 정말 대단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당신도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딸한테 좋은 부모가 되자. 응, 꼭 그러자. 창밖을 보면 시장 골목이 보여요. 이제 저한테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새벽에 문 여는 가게들, 아침장 보러 오시는 할머니들, 학교 가는 학생들.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지 않았다면 지금쯤 프랑스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거예요.
민준 씨도 하나도 이 따뜻한 사람들도 잘 왔어, 마를렌.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리고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큰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매일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있고 뜻깊은 일이 있어요. 5년 전 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외국인인 제가 받아들여질까?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게 물음표였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어려움이 의미가 있었어요. 첫날 매출 10,000원, 손목 다쳐서 가게 문 닫았던 날, 민준 씨와 2번이나 이별했던 순간들. 그 모든 아픔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꿈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저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고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텼고 조금씩 나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힘은 사람들이었어요. 김 사장님 같은 조력자들, 매일 빵을 사러 와주시는 단골 손님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외국에서 온 이웃이 있나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조언해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한국은 저한테 2번째 고향이에요. 아니, 어쩌면 진짜 고향일지도 몰라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진짜 제 모습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 나라는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줘요. 물론 쉽지 않아요. 차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죠. 하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면 사람들이 받아줘요. 국적이 아니라 사람을 봐주는 분들이 많아요. 민준 씨 어머니처럼 처음엔 거부하시던 분도 결국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진심은 통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렸더니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도 그래요. 국적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저와 민준 씨처럼요. 2번이나 헤어졌지만 결국 함께 했잖아요. 하나를 보며 생각해요. 이 아이는 한국인이자 프랑스인이에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죠. 이게 바로 다문화의 아름다움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빵집을 계속 운영할 거예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매일 단골 손님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빵집을 계속 운영할 거예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매일 단골 손님들과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 거예요. 하나가 자라면 가끔 가게 일도 도와주겠죠. 엄마, 오늘은 내가 빵 나르는 거 도와줄게. 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가 원한다면 이 가게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아니어도 괜찮고요. 하나의 꿈을 응원할 거예요. 제 꿈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이미 이뤘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꿈은 이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단골 손님들과 매일 웃으며 제가 사랑하는 이 작은 가게에서 빵을 굽는 거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매일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국에서 온 이웃이 계신가요? 한번 말 걸어주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해외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도전하세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제가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됐다면 기뻐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 가게에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환영이에요. 인천 부평시장 골목에 마를렌의 작은 빵집이 있어요. 갓 구운 바게트 냄새를 따라오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김 사장님, 시장 상인 여러분, 단골 손님 여러분, 저를 믿어준 민준 씨, 저를 받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응원해주신 프랑스 부모님. 무엇보다 여러분께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이 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소중해요. 기억하세요.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은 세상 어디서나 존재해요. 그걸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또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울 거예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면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마를렌 씨, 오늘도 바게트 하나?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작은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기대되는 무언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제 가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안녕히 계세요.